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저녁 순천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옆 건물로 번져 건물 세 채가 전소될 정도의 큰 불이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 기둥이 하늘 위로 솟구칩니다. 차량이 다니는 4차선 대로 옆 건물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발길을 멈춰선 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불길을 바라봅니다. 큰일 나겠네, 큰일 났어. 순천시 연향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시작된 건 어제 저녁 6시 30분쯤. 음식점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바로 옆 건물 2개로 번졌습니다. 음식점 바로 옆 건물이 인화성 물질이 가득 쌓인 페인트 가게였던 탓에 불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삼각에 페인트 들이점이 있기 때문에 휘발성이 강해서 그 왕성한 화재로 인해 불길 잡는 데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가 접수된 직후 펌프차와 물탱크 16대, 고가 사다리 3대 등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1시간 반이 지난 저녁 8시쯤에서야 겨우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화재가 난 시각이 퇴근 시간대였고 피해를 입은 건물도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 주변이라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불이 번진 건물에서 모두 4명을 구조했고 1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이 이제 1층에서 불길이 번지는데 그때는 2층에서 부부하고 아들하고 또 4명이 있는 것을 직원들이 신속히 올라가가지고 4명을 구조하고. 소방당국은 오늘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전남 나주의 한 어린이집인데요. 교사에게 폭행당한 26개월 여아는 아직도 밤마다 일어나 우는 등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의 겉옷을 벗깁니다. 마음먹은 대로 벗겨지질 않자 갑자기 아이를 내동댕이 치듯 밀쳐버립니다. 다시 아이를 끌고 오더니 이번엔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팔을 흔들어댑니다. 간신히 옷을 벗은 아이가 칭얼대자 옆에 있던 동료 교사는 아이를 달래기는커녕 손으로 밀어냅니다. 또 다른 날 아이들의 낮잠 시간. 처음엔 아이의 가슴을 살살 토닥이다가 좀 지나자 퍽퍽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아픔을 참지 못한 아이는 누운 채로 계속 울음을 터뜨립니다. 폭행은 CCTV에 녹화된 4분 내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CCTV에 잡힌 피해 어린이는 생후 26개월 된 김모양. 김양의 부모는 지난 1월 김양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김양의 팔과 다리 등 곳곳에 멍이 들어있고 어린이집 근처에 가면 거부 반응을 보인 겁니다. 엄청 불안해하고 잘 때도 자꾸 새벽에 자꾸 깨고 울고 엄청 화났어요. 엄청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의 교사 중 1명은 어린이집 학급수가 줄면서 지난달 말쯤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교사가 심리적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벌인 행동으로 보인다며 사과했습니다. 나 너무 황당했어. 너무 황당. 아무튼 관리 못한 잘못이고 같이 있던 선생님들한테 들어보니까 그 마음을 표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가게 된 게 더 조금 더 그러지 않았을까. 현재 어린이집은 휴원한 상태입니다. 해당 교사는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경찰 수사 중이라 현재로선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곳곳이 여전히 얼어붙어 있지만 새봄을 맞아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는 리뉴얼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 국제정원 박람회에 앞서 평화의 정원이 들어서고 135억 원 규모의 실내 정원도 건립될 예정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봄을 맞은 순천만 국가정원. 곳곳에 봄꽃들이 하나둘 피어납니다. 관람객들은 갑갑한 도시를 떠나 정원의 여유를 느끼며 코로나 부담감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여유 있게 걸을 수 있고 즐길 수 있어서 정원이 좋은 것 같아요. 국가정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리뉴얼에 착수합니다. 동측 나눔숲 10,000제곱미터에 오는 6월 조성을 목표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생태 문화가 결합된 평화정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200여 종의 열대식물 정원도 전용 온실이 건립됩니다. 순천시는 공간이 비좁고 오래된 시설을 135억 원을 들여 국가정원 안에 새로운 실내정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 전까지 세계정원은 물론 작가정원, 참여정원을 순차적으로 재정비합니다. 세계정원 14개소를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서 새롭게 리모델하거나 또 새로운 국가정원도 도입할 계획이고요. 정원박람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특별법도 지난달 여야위원 32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다음 달 법안이 상정될 예정인데 정부 지원 실무위원회 구성과 박람회 지원 활용에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순천시의회도 정원박람회 지원특위 구성에 나섰습니다. 의회에서도 순천시가 국제적인 생태도시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는 2023년 4월에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권오봉 여수시장과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 간의 신경전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제 여수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창곤 의장은 권오봉 시장의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두고 추경안을 설명하는 자리이지 시정을 홍보하거나 미래 비전을 말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지적했으며 이와 관련해 본회의 폐회 직후 권 시장과 전 의장 사이에 고성과 막말이 오갔습니다. 한편 여수시와 여수시청 공무원 노조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도내 공공택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공직자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전남도의회 이보람이 의원은 최근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LH 사태를 계기로 도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지자체장, 지방의원과 유관부서 직원, 공기업 직원 등도 사전 정보를 이용한 비위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자신과 가족 소유 땅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재산 증식을 했는지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원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정현복 시장이 광양시 관내 주택단지 앞에 땅을 소유하게 된 배경과 삼선을 하며 재산을 증식하게 된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현복 시장 측은 도로 개설 계획은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으며 주택단지 역시 광양은민의 건의로 공청회 등 논의를 거쳐 입지가 확정된 곳이라고 반박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비판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어제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여수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송 위원장은 제주 4.3 사건은 보상 규정까지 마련됐지만 여순 사건은 진상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수세계 선박람회 개최와 박람회장 사후 활용 등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당권 도전과 관련해 송 위원장은 당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는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력할 때라며 선거가 끝난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다수당이 되기 과반수를 넘지 못하다 보니까 여야 합의가 안 돼서 계속 폐기됐던 법안이 드디어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지금 안행이 법안심사 1소위에서 논의 중에 있는데 특별히 무슨 반대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때문에 아마 그게 여야 간의 천명의 논란이 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저는 챙기고. 전라남도 동북권 통합청사가 내년 말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순천시 신대지구 구 외국인 학교 35,9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동북권 통합청사 건립을 위해 현재 실시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착공해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북권 통합청사는 2050 전라남도 탄소 중립 취지에 맞춰 전남 1호 탄소 제로 인증 건물로 건립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7일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이 진행됩니다.
선관위는 다음 달 7일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와 명함 배부 등 예비 후보자에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25일부터 가능합니다. 전남에서는 순천시 제1선거구와 고흥군 제2선거구에서 도의원 보궐선거가, 보성군 다선거구에서 군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순천시가 님비 현상을 빚고 있는 종합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지역에 600억 원 규모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안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 클린업 환경센터 건립과 관련해 최종 입지로 선정되면 착공 연도와 사용 연도에 25억 원씩 50억 원을 지급하고 230억 원 이상의 주민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마다 5억 원 이상씩 모두 40억 원에 이르는 지역개발 사업비를 제공하고 운영 기간에도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는 5만 제곱미터의 매립시설과 일일 200톤의 소각시설, 일일 60톤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갖춘 클린업 환경센터 입지를 오는 6월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포스코의 환경오염과 산업재해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매일 날아드는 쇳가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대제철 인근 마을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순천 산단 인근의 한 마을. 집집마다 모아둔 흙에 자석을 갖다 대니 검은 쇳가루가 가득 묻어나옵니다. 인근 밭에 심어져 있던 배추나 파 같은 작물은 누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밭에서 이러고 나면 절대 건지라도 못 살아. 얼굴에 해뿌려지 가서. 건지라도 못 산다니까 얼굴이고 막 머리고. 실제로 마을 텃밭에서 이렇게 자석을 갖다 대보니 보시는 것처럼 흙이 딸려 올라옵니다. 주민들은 마을에서 피부나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라며 쇳가루와의 관련성을 주장합니다. 촌에서 알겠습니까? 뭐 철가루를 마셔서 그런다 그런 거 모르고 몸이 이렇게 아프다, 기관지가 아프다. 동네에 쇳가루가 많이 날라서 그런 거 아니냐. 주민들이 주목하는 곳은 마을에서 2km 떨어진 현대제철 순천공장과 주변 협력사들. 특히 이곳 냉연공장의 산세 아변공정은 열연강판의 크기를 다듬은 뒤 염산이나 황산으로 불순물을 세척하고 압력을 가해 모양을 만드는 공정인데 바로 이 과정에서 쇳가루 분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제철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장 내부에서 쇳가루를 집진시설로 빨아들여 수거하고 있지만 상황이 쉽게 개선되지 않자 최근에도 시설을 하나 더 설치한 상황. 그런데도 회사 측은 마을 주민들과 이 같은 사실을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업 공정 그리고 직업 간의 질병 간의 어떤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자세한 조사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이 인근 주민들의 질병 발병까지도 좀 확인해 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여수 MBC는 이 같은 주민들의 민원과 자체 조치 등에 대해 답변을 받기 위해 현대제철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사안을 알 만한 책임자가 자리에 없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포스코 제철소에서 근무한 노동자의 폐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화성부 석탄계 수송반에서 35년 동안 근무했던 A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바람의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보여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포스코 노동자의 직업성 암 산재가 인정된 건 이번이 5번째로 폐암으로는 최초 사례입니다. 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은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리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도지사가 개입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동의 어린이집 임대료는 관리 규약에 규정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고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지역 전통시장 상인의 43.5%가 노점상으로 전국 전통시장 노점상 비율 12.2%보다 크게 높고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전통시장이 소비 패턴 변화에도 취약한 만큼 지역 관광객을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시장의 콘텐츠 개발과 관광 코스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조림 사업에 292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말까지 전남의 2,900여 헥타르에 468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며 목재 생산용으로 편백과 소나무를, 탄소 흡수를 위해 백합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특히 마을과 농경지, 주요 문화재 등 산불 피해가 우려되는 32헥타르에는 불에 강한 수종을 심을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 종식 이후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K-팝 메가 한류 이벤트를 연계한 지역관광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올 4분기 이후 교통 여건과 관광 연계성, 편의시설, 방역체계 등 정해진 선정 기준에 따라 한 개 지역을 선정해 한류 콘서트와 국내외 홍보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안에 사업계획 평가와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 시군을 선정한 다음 달까지 전남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한국 속의 진짜 한국을 볼 수 있는 전남이라는 의미를 지닌 2021 K-팝 슈퍼 콘서트 인 K 오리지널 전남이란 신규 CI와 타이틀을 제작했으며 오는 10월쯤 국도비와 시군비 10억 원을 들여 K-팝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